6개월 후 나는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6개월 전과 달랐어요. 55세 대학 교수가 왜 이렇게 체력 훈련에 매달리는지 동료들은 건강관리 시작했다며 칭찬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52세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가 강사인 그녀의 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일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알 수 없었죠. 어제는 4번이었어요. 오늘은 어떨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7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나는 혼자였습니다. 출근하고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켜놔도 소리만 흘러나왔죠. 주말이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 너무 넓었어요. 딸이 가끔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냐고 물었죠.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또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1년 전 대학 동료가 등산 동호회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죠. 하지만 계속된 권유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곳에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52세 요가 강사라고 소개했죠. 함께 산을 올랐어요. 지혜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나는 숨이 찼지만 그녀는 여유로워 보였죠. 정상에 올라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혜는 2년 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맞지 않았다고요. 나도 7년간 혼자 살았다고 말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만났어요. 토요일마다 산을 올랐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차를 마셨죠. 지혜는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요가 수업에 초대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죠. 처음 가본 요가 스튜디오였습니다. 지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어요. 활기차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수업 후 근처 식당에 갔어요. 파스타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가 물었죠. 외롭지 않냐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다고 했어요. 저녁마다 혼자 밥 먹는 게 힘들다고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했죠. 2년간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지혜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외롭지 않았죠.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주 만나며 가까워졌어요.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갔죠. 지혜는 항상 웃었습니다. 나도 덩달아 웃게 됐어요. 어느 날 산 정상에서 청혼했습니다. 준비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웃었어요. 좋다고 했죠. 함께 살고 싶다고요.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했어요. 딸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아들도 찬성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만났어요. 지혜도 함께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죠. 딸이 지혜에게 여러 가지 물었어요.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분 같다고요. 아버지 외로우셨을 거라며 다행이라고 했죠. 고마웠습니다. 한 달 후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사진을 찍었죠. 지혜의 아들도 왔어요.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7년간 혼자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지혜가 짐을 풀기 시작했죠. 옷을 옷장에 걸고 화장품을 정리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만들었어요. 지혜가 샐러드를 준비하고 나는 파스타를 삶았죠. 부엌에서 함께 움직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7년 만이었거든요.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지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어요.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7년간의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았죠.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지혜가 먼저 들어가 있었죠. 나는 긴장됐습니다. 7년 만이었으니까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를 안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침대에 누웠어요. 지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죠. 7년간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한참 후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움직였어요. 내 쪽으로 몸을 돌렸죠. 아직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방금 끝난 거 아닌가? 하지만 지혜는 다시 다가왔습니다. 또 시작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또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또 움직였죠. 세 번째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지혜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2세 여자가 이럴 수 있나?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어요.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지혜는 이미 일어나 있었죠.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상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혜가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죠. 지혜가 웃으며 좋다고 했어요. 함께 쉬자고요.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지혜가 옆에 앉았어요.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편안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지혜가 움직였습니다. 나를 보며 미소 지었죠. 또구나. 직감했어요.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녁까지 2번 더 있었어요. 각각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기진맥진했죠. 지혜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나만 녹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도 비슷했어요. 아침, 오후, 저녁. 매번 한참씩 이어졌습니다. 넷째 날은 4번이었죠. 다섯째 날은 3번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달랐어요. 어떤 날은 2번, 어떤 날은 5번이었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었어요. 출근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그늘이 생겼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걱정됐어요. 지혜에게 출근한다고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가기 전에 잠깐이라고요. 출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늦게 나섰죠. 학교에 도착하니 강의 시작 직전이었습니다. 헐레벌떡 강의실로 뛰어갔어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이게 매일 계속될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줬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은 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어요. 식사 후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침실로 향했죠. 또 한참 동안 이어졌어요. 밤늦게까지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요가가 이렇게 체력을 만들어주나? 아니면 2년간의 외로움 때문일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7년간 혼자였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다른 패턴이었어요. 어떤 날은 2번, 어떤 날은 5번이었죠. 한 번 시작하면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눈 밑 그늘이 점점 짙어졌죠. 2주 만에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어요. 어느 날 지혜와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갔죠. 지혜가 신선한 채소를 골랐어요. 요가 강사답게 건강식 위주였습니다. 나는 카트를 밀며 따라갔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혜가 카페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함께 커피를 마셨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학기 초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신혼인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어요. 지혜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샐러드와 구운 연어였죠.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지혜가 닦고 나는 헹궜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죠. 이런 일상이 좋았어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지혜가 옆에 앉았어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알았어요. 그날 밤도 길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졌어요. 끝나고 나서 침대에 누웠죠. 지혜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었죠. 지혜와 함께 갔어요. 친구 재훈이를 만났습니다. 함께 산을 올랐어요.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재훈이 물었죠. 신혼 어떠냐고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훈이 부럽다며 웃었어요. 지혜가 잠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재훈과 둘이 남았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결혼 후 힘든 점은 없냐고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재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고요. 그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인데?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밝게 웃으며 앉았죠. 재훈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혜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나만 피곤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씻고 쉬려고 했죠. 하지만 지혜가 침실로 향했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3번이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됐죠. 오후에도 저녁에도요. 하루 종일이었어요. 월요일 출근이 두려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지러웠습니다. 책상을 잡고 잠시 섰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물을 마시고 진정했습니다. 겨우 강의를 마쳤어요. 점심때 재훈을 만났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왔어요. 상쾌한 얼굴이었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혜가 오늘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새로운 동작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했다고요. 나는 듣고만 있었어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3주째였죠. 매일 반복됐어요. 어떤 날은 적게, 어떤 날은 많이요. 하지만 항상 한참씩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대답했죠. 딸이 한번 놀러 가도 되냐고 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딸이 왔습니다. 사위와 함께였죠. 지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맛있다며 칭찬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딸이 조용히 물었죠. 아버지 괜찮으시냐고요.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했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딸과 사위가 돌아간 후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병원 가볼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피곤한 것뿐이라고요. 지혜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말해야겠다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이미 요가를 하고 있었죠. 아침을 먹으며 말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또 망설여졌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지혜가 나왔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했죠. 고맙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의하고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죠.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엔 꼭 말해야겠다고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죠. 말을 꺼내려다가 또 멈췄어요. 지혜가 너무 밝게 웃고 있었거든요.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죠. 지혜가 소파에 앉았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요. 걱정된다고 했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피곤하긴 하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혼인데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안아줬어요. 더 신경 쓸게라고 했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안겨 있었어요. 오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침실로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졌죠. 끝나고 나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제 말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한 달째였어요.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나만 힘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많이 변했거든요. 동료들도 눈치챘습니다. 괜찮냐고 계속 물었어요. 그날 밤 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말해야겠다고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와 진지하게 상담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술 한잔하자고 했죠. 재훈이 좋다고 했어요. 학교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혜에게 친구 만나고 온다고 말했어요.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재훈이 물었죠. 무슨 일 있냐고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다고 했어요. 재훈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혼인데 체력이 안 따라준다고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횟수가 너무 많다고요. 재훈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얼마나 많은데 하고 물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은 기본이라고 했어요. 어떤 날은 5번도 넘는다고요. 재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2세 여자가 그럴 리 없다고 했죠.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재훈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요가 강사라서 체력이 좋은 건가 하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책상에만 앉아있던 교수라고요. 재훈이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재훈과의 대화가 용기를 줬어요.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지혜가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다고 인사했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맞아줬죠. 재훈이와 재미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지혜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책을 덮고 나를 봤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요즘 조금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횟수가 좀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냐고 물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력이 안 따라준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혀 몰랐다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금만 조절하면 좋겠다고요. 지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대답했어요. 지혜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심했냐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면 좋겠다고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조절하겠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혜가 안아줬죠. 2년간 혼자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웠다고요. 이혼 후 처음 만난 사람이 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고요. 나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7년간 혼자였다고 했어요. 외로움을 안다고요. 하지만 체력이 안 따라준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함께 조절해 보자고요. 그날 밤은 그냥 안고 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지혜의 체온이 느껴졌죠.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지혜도 상쾌한 얼굴이었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제안했어요. 함께 미술관에 가자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 같았어요. 미술관에서 그림을 봤습니다. 지혜가 그림 앞에서 한참 서 있었죠.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냥 예쁘다고 했습니다. 함께 웃었어요. 미술관을 나와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지혜가 말했어요. 요가 수업에 한번 와보라고요. 체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지혜가 기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라고 했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함께 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도 조용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지혜가 내 어깨에 기댔죠. 편안한 저녁이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한 번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했죠. 끝나고 나서 안고 잠들었습니다. 평온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지혜의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여성이었죠. 지혜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혜가 동작을 가르쳤어요. 따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땀이 났죠. 1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죠.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다고 했어요. 계속하면 체력이 좋아진다고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했습니다. 몸이 개운했어요. 지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냐고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기뻐했어요. 앞으로 함께 운동하자고 했죠. 그러면 체력도 좋아질 거라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요가를 꾸준히 했어요. 조금씩 익숙해졌죠.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지혜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1번, 많아야 2번이었어요.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지도 않았죠.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했습니다. 훨씬 나았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었죠. 지혜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말없이 걸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죠. 별이 보였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요. 나도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로 많이 달라졌죠.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함께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요가 어떠냐고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더 좋아질 거라고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평온했습니다. 한 번이었어요. 서로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죠.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배려하며요. 끝나고 나서 안고 잠들었습니다. 지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편안한 숨소리였죠.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지혜도 상쾌한 얼굴이었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대화를 나누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함께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어요.
대화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였죠.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했습니다. 훨씬 편안했어요. 요가도 꾸준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지혜의 수업에 갔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죠.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도 덜 찼어요. 어느 날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헬스장도 등록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근력 운동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했죠.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어요. 함께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헬스장에 처음 갔을 때였어요. 트레이너가 운동 프로그램을 짜줬습니다. 러닝, 웨이트, 스트레칭 순서였죠. 지혜가 옆에서 격려해줬어요. 함께 운동하니 재미있었습니다. 한 달 후 거울을 봤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눈 밑 그늘도 거의 사라졌죠.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건강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지혜와 데이트를 했어요. 어느 날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함께 탔죠. 바람이 시원했어요. 지혜가 앞서가며 웃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지혜가 말했죠. 이렇게 함께 운동하니 좋다고요.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예전엔 혼자 운동했다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이혼 후 2년간 혼자였다고요. 외로웠다고 했죠. 나도 7년간 혼자였다고 말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지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처음에 너무 심했다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함께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요가 덕분에 체력이 좋았다고 했어요. 그걸 몰랐다고요. 나도 이제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웃었어요. 다시 자전거를 탔습니다. 한강을 따라 한참 달렸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멈춰서서 봤어요. 예쁘다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함께 서서 한참 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했습니다. 지혜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함께 부엌에서 요리했죠. 나는 채소를 썰고 지혜가 볶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지혜가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나는 대학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편안한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지혜가 닦고 나는 헹궜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죠. 밝은 달이었습니다. 산책 갈까 하고 물었어요. 좋다고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죠.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이 보였죠? 지혜가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게 북두칠성이라고요.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나도 아들에게 가르쳐 준 적 있다고 말했어요. 함께 웃었습니다. 지혜가 물었어요. 아들은 잘 지내냐고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전화한다고요. 지혜도 아들과 연락한다고 했어요. 자녀들이 걱정 많이 했다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재혼한다고 했을 때요. 내 자녀들도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 보인다고 했죠. 다행이라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해서 보진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옆에 누웠죠.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늘은 한 번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서로를 느꼈죠. 배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끝나고 나서 안고 누웠습니다. 지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편안한 숨소리였죠.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지혜도 깨어 있었어요. 함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뭐 할 거냐고 지혜가 물었습니다. 헬스장 가려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같이 가자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아침을 먹고 함께 헬스장에 갔죠. 각자 운동을 했습니다. 끝나고 함께 샤워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어요. 이렇게 함께하니 정말 좋다고요.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요즘 정말 행복하다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다고요. 내가 힘들어하는 걸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로 이해하잖냐고 말했어요. 함께 조절하고 있다고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이해해줘서요. 나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배려해줘서요. 지혜가 웃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했죠.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어요. 중년 부부의 이야기였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어요. 영화관을 나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같다고 지혜가 말했어요. 영화 속 부부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한 부부요. 맞다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고요. 함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이었어요. 함께 보낸 하루였죠. 거실에 앉아 쉬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하자고 말했죠. 지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도 편안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다음 날부터도 비슷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데이트했어요. 때로는 한 번, 때로는 두 번이었죠. 어떤 날은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한다는 거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했죠.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며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았어요. 하루 한두 번 정도였죠. 가끔 3번인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체력이 좋아졌거든요. 요가와 헬스장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숨도 덜 찼어요. 몸도 가벼웠죠. 건강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했죠. 함께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이해해줘서요. 나도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배려해줘서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함께 조절하니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찾았어요. 하루 한두 번이 자연스러웠죠.
가끔 3번인 날도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체력이 좋아졌거든요. 헬스장을 꾸준히 다녔어요. 일주일에 4번씩 갔습니다. 러닝머신을 뛰고 웨이트를 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몸이 단단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요가도 계속했어요. 지혜의 수업에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이제 어려운 동작도 할 수 있었죠. 유연성도 좋아졌어요. 건강해진 게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고요. 뭔가 달라졌다고 했죠. 운동을 시작했다고 대답했어요.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55세에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고 말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죠. 꾸준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동료가 웃으며 부러워했어요. 주말에 등산 동호회에 갔습니다. 재훈을 만났어요. 함께 산을 올랐죠. 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고요. 체력이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운동 덕분이라고요. 재훈이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해야겠다고 했죠. 함께 웃었어요.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지혜가 준비한 건강식이었어요. 재훈이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지혜가 기뻐했죠. 평화로운 점심시간이었어요. 산을 내려오며 재훈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어요. 좋다고 대답했죠. 전보다 훨씬 좋다고요. 재훈이 다행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이었습니다. 지혜와 함께 샤워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죠. TV를 보며 쉬었습니다. 지혜가 내 어깨에 기댔어요. 피곤하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상쾌하다고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지혜가 말했어요. 처음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요. 운동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서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은 2번이었습니다. 저녁과 자기 전에요. 예전 같았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체력이 좋아졌거든요. 다음 주에 딸이 전화했습니다. 주말에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좋다고 대답했죠. 손주도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기대됐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가 왔어요.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달려왔습니다. 안아 올렸죠. 무거웠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해 보이신다고 했어요.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기뻐했어요. 지혜가 점심을 준비했어요. 함께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딸도 도와줬죠. 손주는 거실에서 놀았어요. 사위가 상대해줬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가 재롱을 부렸습니다. 모두 웃었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식사 후 공원에 갔어요. 손주와 함께 놀았습니다. 뛰어다니며 놀았죠. 예전 같았으면 금방 지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딸이 지혜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요. 건강해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죠. 함께 운동한다고요. 저녁 때 딸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어요. 손주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안녕히 가라고 배웅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지혜와 둘이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늘 좋았다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가족이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 지혜 아들도 초대하자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지혜가 말했죠.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나도 찬성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한 달 후 지혜 아들이 왔습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어색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이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감사했어요. 아들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고요. 지혜가 웃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죠. 아들이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나에게도 말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고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요. 아들이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에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기쁜 눈물이라고 했죠. 아들이 축복해줘서 고맙다고요. 안아줬어요.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넉 달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안정됐어요. 하루 한두 번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가끔 3번, 드물게 4번인 날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체력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헬스장과 요가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20대처럼은 아니지만 50대답지 않게 건강했어요. 거울을 보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달라진 내 모습이 보였죠. 지혜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배려하는 법을 알았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지혜가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하다고요. 처음엔 몰랐다고 했죠. 서로 다르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 알겠다고요.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함께 조절하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가끔 예전처럼 많은 날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특별히 여유로운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4번이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요. 체력이 좋아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했으니까요. 천천히 했어요. 급하지 않게요. 여유로웠습니다. 그런 날 밤 지혜가 물었어요. 괜찮았냐고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놀라워했죠. 예전엔 힘들어했는데 하고요. 운동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니까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어요. 함께 웃었습니다. 평일엔 한두 번이었어요. 주말엔 조금 더 많았죠. 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며 했습니다. 중요한 건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혼자였던 시간이 떠올랐죠. 그때보다 훨씬 나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간 혼자 지냈으니까요. 이제 외롭지 않다고 말했어요. 함께 있으니 행복하다고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나갔어요.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었죠. 공원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단풍을 봤어요. 예쁘다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함께 보니 더 아름다웠죠. 손을 잡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혼자였다고 생각했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 함께입니다. 지혜가 옆에 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지혜도 같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작년엔 혼자였다고 말했어요. 이혼 후 처음 맞는 가을이었다고요. 외로웠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함께라고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요.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함께 건강하게요. 지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도 편안했어요. 한 번이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느꼈죠. 배려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안고 잠들었습니다. 지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온한 숨소리였죠.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어요. 5달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어요. 운동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배려했죠. 행복했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조절하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강해 보였죠. 동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혜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7년간의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죠. 행복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다고 인사했죠.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함께 요리를 마무리했어요.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새로운 학생이 왔다고 했어요.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기특하다고요. 나는 학생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말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게 좋았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죠.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릴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혜가 말했어요. 6개월이 벌써 지났다고요. 빠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많은 게 변했다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몰랐다고요. 하지만 이제 이해한다고 했죠.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를 나누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딸이 또 왔습니다. 손주와 함께였어요.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달려왔죠.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손주와 뛰어놀았어요. 한참 놀아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놀라워했죠. 아버지 정말 건강해지셨다고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혜가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손주가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딸도 칭찬했죠. 행복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고요. 예전과 다르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혜 덕분이라고요. 저녁에 딸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지혜와 둘이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 쉬었습니다. 오늘 좋았다고 지혜가 말했죠.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재훈을 만났습니다. 등산 동호회 모임이었어요. 함께 산을 올랐죠. 재훈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건강해졌다고요. 정상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하다고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죠. 완벽할 필요 없다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혜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고 지혜가 말했죠. 정말 그랬어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눈을 맞으며 하늘을 봤어요. 하얀 눈송이가 내렸죠.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보니 더 아름다웠어요.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함께 조절했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 한두 번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가끔 더 많은 날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체력도 좋아졌고 서로 배려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7년간 혼자였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감사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간 혼자 지냈으니까요. 이제 외롭지 않다고 말했어요. 함께 있으니 행복하다고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엔 눈이 계속 내렸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있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요.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함께 건강하게요. 지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힘든 날도 있었어요. 서로 다른 점도 많았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니까요. 대화하며 이해했어요. 배려하며 조절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도 평온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지혜의 숨소리가 들렸죠.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하얀 세상이었죠. 지혜도 깨어 있었습니다. 함께 창밖을 봤어요.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함께 보니 더 아름다웠죠. 지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침을 먹으며 오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운동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을 보고요. 저녁엔 영화를 보기로 했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어요. 함께 있다는 것, 외롭지 않다는 것,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할 거라고요. 함께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52세 아내의 왕성함.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55세 교수의 체력. 처음엔 부족했습니다. 지쳤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운동으로 좋아졌으니까요. 중요한 건 함께라는 거였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충분했습니다. 창밖에 눈을 봤습니다.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지혜가 옆에 있었죠.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했어요. 때론 힘들지만 행복했죠. 함께 조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괜찮아요. 함께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눈이 내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혜가 웃고 있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걸로 충분했습니다.